그런 조례를 가진 데가 있나요? 아직에? 네, 몇 개 자치단체가 어디예요? 감경 조례가 네. 뭐 여주라든지 여주. 아니면 연천이라든지 연천. 뭐 이렇게 지방의 소도시에 오히려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없어요? 서울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구의원님들이 좀 분발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분발해서 좀 자치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도 이제 고향 제가 있는 데서 네. 지방선 하는 걸 봤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서 정말 이게 진짜 민생을 위한 정말 와닿는 입법 활동이잖아요. 맨날 어디 네, 맞습니다. 그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지 마시고 근데 이게 동네 체육대회 네. 아니 주말에 일요일날 비 많이 오면 네. 거기 하천 청소 이런 거 하시는 맞습니다. 거 저도 보고 봉사활동 하는 거 이제 SNS에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이제 아는 분들이 의원 이번에 되시고 했는데 뭐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임하면 매일 뭐 뒷골목 그러니까. 가서 뭐 그런 쓰레기 거. 청소하고 뭐 환경을 한다는데 그날 그냥 그런 거 이제 그만하시고 그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요런 거 조례로 좀 만들었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좋은 그러니까 거죠. 한 번 걸려도 네. 1개월로 네, 맞습니다. 줄이고 과징금 처분도 체분도 진짜 조금 네. 액수도 많지 않게 적당히 해서 끝내는 걸로 해야지. 아니 미성년자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 저는 제 생각에 미성년자 술 먹으면 어때? 그렇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술 먹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심지어 소주방에서 먹었어요. 다 세상. 그때 다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너무 빡빡해요 이게. 아, 너무 예, 빡빡하고 미성년자한테 술 파는 게 큰 죄입니까? 영업 내가 이 사업이 하는 장사가 망할 만큼 큰 죄예요.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입법 취지가 옛날에 뭐 학생들 상대로 그 술 파는 업소들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있었죠. 그런 있었어. 업소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술을 팔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입법 취지는 없어지고 뭐 우연찮게 뭐 술 한 잔 맥주 하나 뭐 팔았는데도 영업증 2달 받는 어떤 그런 아니, 거 변질됐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네. 미성년자 술 못 먹게 하는데 네. 그거 뭐 못 먹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이제 서서히 행정에서 그걸 먹잖아. 현실성이 없는 현실성 법률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게 공감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강도를 잡아서 형사처벌하면 국민들도 그렇고 잡은 사람도 그렇고 처분하는 사람도 다 기분이 좋지만 그러니까 이건 청소년 주류 제공 뭐 맥주 한 잔 먹은 걸 가지고 벌금을 때려서 성과자를 만들고 영업증이 2달을 주고 그다음에 그분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이런 게 도대체 누가 이걸 공감하고 여기 대해서 보람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법은 상식이기 때문에 보람있이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할 때마다 자괴감이 들고 공무원도 힘들고.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님이 네. 옛날에 단속하실 때 내가 단속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미안하잖아요. 저는 그죠? 단속을 가로수길도 몇 번 갔는데요. 네. 웬만하면 그냥 좌측 우측 고개 돌리면서 눈 감죠. 왜? 눈 감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때는 3개월이었어요. 영업정지 3개월. 와,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영업정지가 과다하니까 못 보면은 안 보면 되는 걸 제가 굳이 봐서 단속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민원이 생긴 데는 또 문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 단속하지만- 이런 법들의 문제가 뭐냐면 네. 진짜로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미성년자 진짜 고용하거나 네. 알고 진짜 팔거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처벌을 하겠지만 아니 원래 보도방 뭐 이런데 아니 청소년 하는 이거는 거지. 악용이 된단 말이야. 악용. 맞습니다. 내 경쟁업체 죽이려고. 예,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 드라마 옛날에 이태원 클라스 보셨어요? 거기 나와요. 거기도 박세로이가 네. 술집이 하는 잘 나가요. 잘 아, 나가니까 그렇구나. 예, 예. 옆에 있던 대기업 어떤 그 회사 그 직원이 여자친구였는데 옛날에 네, 네, 네. 이제 물론 오해로 밝혀졌지만 여기 미성년자 술 먹는다고 신고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례가 지금 80%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때 드라마에서 이제 엄청 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어쨌든 이런 법들은 하루빨리 사라지는 게 일단은 정답인데 그 사라지기에는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좀 뭐 나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아졌죠? 옛날에 비하면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집행유예, 기소유예 부분이 들어왔던 거 하고 그다음에 과징금 네. 대체 처분이 가능한 거 그게 시행규칙이 이제 바뀌면서 최근 수년 전에 그 전까지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현실을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외식업중앙이나 이런 곳에서 실태조사를 다시 하고 연구 용역을 줘서 아니 이거 실질적인 개선을 해야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실태조사도 할 것도 없어요. 이거 뭐 실태조사 할 것도 없고 그냥 미성년자 주류 제공해서 처벌시키는 거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게
정치인들이 이제 장관이고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표와 관계됐잖아요. 이게 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없애면 저는 제 생각에는 없애는 게 낫다고 봐요. 아 이거를 무슨 법에 나서 가지고 과징금을 때리고 뭐 그래요. 그냥 없애거나 그거는 좀 아니라 하더라도 한 보름 정도. 저희가 보름 정도 20년 전에 네. 20년 전에 이 현실성이 없는 식품위생법은 개정해야 된다고 보건복지부 그 당시 보사부죠. 보사부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아 행정이 직접. 아 그러면 직접 기한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지금 근데 그럼 정확한 용어를 지금 쓰잖아요. 현실성이 없는 식품위생법령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기한하신 내용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다한 행정처분과 단속기관이 과다해요. 그러니까 위생과만 오는 게 아니고 식약처 오죠, 위생과 오죠, 경찰 오죠, 검찰 오죠, 특사경 오죠, 시민단체 오죠.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식품위생감시원, 시민감시원이라고 해서 한 10군데, 10군데가 단속을 다녀요. 그러니까 식당 하는 식품 외식업 하는 분들은 완전히 잠재적인 그냥 범죄자인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네. 옛날에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네. 얼마 드라마 끝났는데 그 뭐지? 재벌집 막내 아들. 네. 거기서 그 고 이병철 회장 역 맡은 게 이제 그 배우님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있는데 이성민. 이성민.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군사 독재하고 문민 정부를 비교한 거예요. 야, 군사 정권 시절에는 내 돈 노리는 게 군발이 한 명이었는데 네. 민주화가 되니까 수십 군데로 늘어났다는. 현실적이지. 아니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막말로 옛날에 군발이 구청 시장이 한 놈이 가져갔으면 됐는데 지금은 시민단체 무슨 어디 그럼요. 경찰 검찰 어디 구청 이건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식품위생법에는 분명히 기초자치단체 3으로 돼 있어요. 고유3으로. 그래서 시군구에서 단속하고 인허가하고 부대 업무를 하도록 법에 맞춰졌는데 뭐 잘못돼가지고 이게 식약처라든지 뭐 서울시라든지 광역이라든지 뭐 경찰서, 파출소 뭐 이 그 외식업 하는 데에 그 달려드는 단속 업체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거를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옛날처럼 조폭한 당군단한테 그렇죠. 그 뭐야 보험이 주는 게 낫지 않아? 옛날에는 그게 싸지. 네, 맞아요. 예. 여기 거기도 관리할 군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맞아요. 관리할 군대가 여러 군데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살얼음판을 걷는 입장이고 그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또 뭐 컨설팅 해주는 사설 컨설팅이 그러니까. 찌라시 수준의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피해자는 반복이 돼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전하 변호사님이나 이제 변호사님 쪽에서 더 좀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보면은 검사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 다른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힘이 세요. 검사나 판사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헤쳐나기 힘든 것이죠. 맨날 판검사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저도 그 법조 밥을 먹고 살지만 그렇게 해야 또 저희들이 할 일이 생기는 거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이 뭐 공부를 했지만은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시험의 문제 성실하게 사업체를 하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이거 죄 같지도 않은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된다는 현실 자체가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걸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그 소상공인들 또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좀 현명하게 지혜롭게 있는 사실을 팩트에 대해서는 부인하시지 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되 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 뭐 서류가 신분증이 우조했다든지 아니면은 고의가로 속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히 자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거 그리고 피해가 얼마나 커서 우리가 힘들다는 거 그런 내용을 잘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변호사님들이 또 그걸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오고 그것이 우리 행정청으로 와서 행정청에서 처분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현명하고. 네. 자 오늘 미성년자 주제고 뭐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제가 먼저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일이 걸리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직접 해결하시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뭐 매출을 영업이다 이렇게 예.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이제 이런 건만 아니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알아보시다 보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 여기저기 정보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헷갈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또 어떤 안 좋은 뭐 브로커니 뭐 예, 사무장이니 예. 이런 그렇죠. 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면 그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무마시켜 주겠다. 뭐 내가 누구랑 친구다, 동기다 이렇게 자기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100% 예, 그런 사람들은 뭐 사기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일을 맡기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사람들한테 맡길 바에는 그냥 차라리 혼자 헤쳐나가시든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참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만 그래도 헤쳐나가야 되니까 우리 힘내시고 한번 앞으로 전진합시다. 네. 언젠간 바뀌겠죠. 그럼요. 저희도 이런 영상을 많이 찍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해가지고 바꾸자고요. 그럼. 그렇죠. 네, 많이 맞습니다. 보도록 해가지고 정권이 한 3번 정도 더 바뀌면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스팔트 나가야 되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낫나? 조금 낫나?